예, 루프 드라이버님과 함께 덱스터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까지 계속 듣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이 3부 덱스터 이렇게 하나 가지고 3부에 들어서 지금 예. 혹시 탁구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혹은 저와 같이 용품에 대한 연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듣고 계실까요? 오늘 이 팟캐스트는 전설이 될 겁니다. 예, 그러길 바라면서 3부 이어가는데요. 아까 얘기하신 것이 이제 폴리공 시대에 있어서 네. 히노키 목재가 중요할 수 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예. 생각보다 좋아요. 그리고 이미 지금 히노키 라켓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전에 셀 볼 때 히노키를 쓰셨다가 이제 대부분 코토나 아니면은 림바층의 얇은 뭐 브레이드 쪽으로 많이 옮겨 타셨겠지만 다시 히노키를 쳤을 때 예전에 느꼈던 그 뭐라고 딱딱하고 혹은 히노키 특유의 좀 먹먹하다고 하긴 그래 좀 늘러붙는 그 느낌이 싫으셨던 분들이 폴리볼에선 다르게 느낄 가능성이 커요. 특히나 드라이브 할 때는 오히려 경쾌해졌어요. 셀볼에 비해서.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덱스터에서 추가로 이제 이야기를 드릴 것은 덱스터만큼 카본이 없는 합판 라켓 중에서 무게감을 실을 수 있는 히노키 라켓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사실은 포인트예요. 저는 지금 이 컬러 라켓이랑 계속 비교를 한 이유가 덱스터와 좀 비교 선상에서 설 수 있는 게 이제 컬러라는 라켓인데 그렇죠. 넥시 안에서 근데 컬러 라켓은 좀 많이 잡아주고 공 자체를 좀 많이 잡아주고 또 하나는 컬러 라켓은 솔직하게 말하면 대안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대안의 라켓이 있어요. 연타 드라이브 위주의 분들이 컬러, 조금 더 한 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덱스터, 사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거든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오스카님이 덱스터 이번에 새로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한번 쳐보시면 아마 이해하실 텐데 덱스터를 치실 때 원래 이런 라켓이었나 싶을 만큼 폴리볼에 굉장히 좋고요. 폴리볼을 쳤을 때. 그리고 이 라켓이 참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공이 묵직한데 감각이 살아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에요. 덱스터에선. 그래요. 제가 덱스터를 폴리곤 갖고 쳐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실험을 해봐야지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덱스터 라켓이 또 하나 이제 좀 독특하게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이 합판, 그 당시에 합판류는 좀 얇게 만드는 게 이제 추세였고요. 2010년 전 이제 합판 라켓은. 근데 이거는 6.8mm 거의 7mm에 육박하고요. 보통 7mm 라켓을 사람들이 선호도 안 할 뿐더러 그 당시에는 정말 두꺼운 라켓이었을 거거든요. 실험적인 라켓이고. 그리고 모두가 다 이 정도 두께면 카본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만한 라켓이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좀 독특하게 봤던 게 이 중간층, 이제 표층 말고요. 중간층도 이게 히노키가 아닌가요? 아니에요. 두 번째 층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층은 히노키 층은 아니고 다른 그게 소나무인가요? 이제 맞아요. 근데 그거를 저는 그 두 번째 층을 카본의 대안으로서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덱스터를 만들 때 이것이 카본이 안 들어갔는데 카본 라켓 좀 느끼게 할 수 있는 소재가 무엇일까라고 해서 찾은 것이 그 나무 소재거든요. 근데 그것도 조금만 얇게 쓰거나 조금만 두껍게 쓰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게 적정한 딱 그 두께가 있어요. 1mm 넘어가지 않고 0.5mm보다 두껍고 그 사이에서. 근데 그걸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쓰는 두께를 스티가나 또는 허리케인 킹이나 이런 데서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 제가 쓰는 두께로 그걸 쓰게 되면 저는 카본에 약간 육박한 느낌을 갖고요. 그 다음에 오펜시브 클래식이라든지 허리케인 킹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얇은데 그런 느낌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게 지금 저한테 라켓이 없어서 정확히 이제 이 나무를 보지 못했고 지금 사진으로 이제 보면서 이 지금 중간층이요, 두 번째 층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소나무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이게 뭐 기업 비밀은 아니죠. 예. 네, 이거는 네, 그 두껍게 들어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맞아요. 이 중간층이 두껍게 들어가는 경우는 이 성질, 나무의 성질을 이렇게 어느 한 부분을 갖다 특화시키기 위해서 두껍게 들어간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덱스터는 상당히 독특한 라켓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당시에 그 두 번째 층의 구성은 같지만 두 번째 층을 저처럼 사용한 경우는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덱스터가 정말 특별한 라켓이냐, 네. 타사를 모방한 라켓이 아니냐라고 네. 물어보면 그런 얘기를 해야죠. 이 덱스터의 두 번째 층은 굉장히 실험적으로 제가 사용을 했고 네. 그 이후에 넥시의 라켓을 만드는데 곧잘 등장을 했어요. 네네. 그런데 이 두께가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는지는 저만 알고 있는 거예요. 당시로서는. 네네. 물론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덱스터를 연구했으면 좀 아실 수 있겠지만은, 그리고 그런 로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이었죠. 네네. 근데 그 두 번째 층이 상당히 지금의 현재의 덱스터의 성격을 규정짓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아주 잘 보신 거예요, 그 부분은. 네, 감사합니다. 이 덱스터의 경우는 예. 제가 꼭 한번 그 오스카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예. 부분들이 사실은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이 라켓은 초기 이제 넥시 쪽에서 글을 올릴 때도 한국보다는 외국에서 이 평가가 좋았다라는 글을 갖다 사실 굉장히 많이 올렸고, 또 실제로 그런 그 영어로 되어 있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한국에서는 그래도 좀 쓰긴 했을 거고, 덱스터는 생각보다 많이 판매됐어요. 꽤 오랫동안 품절이 됐기 때문에 이게 잘 팔리는 라켓이구나라는 것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하지만 지금 시대, 지금 딱 이 시기에 굉장히 좋은 동호인들이 생각했을 때 뭔가 공에 저희가 지금 폴리볼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뭐 흔히 이제 폴리볼로 넘어오면서 그 회사들마다 공에 대해서도 언제 한번 또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공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거든요. 러버를 바꾸는 것도 쉽진 않아요. 근데 라켓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조금 더 공을 묵직하게, 그리고 조금 더 호쾌하게 그 구질을 만들기 위해서 찾고 계신 라켓이 있다면 덱스터만한 라켓이 없다.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 운영진 중에 도라미님이 오즈 라켓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여성분들이 썼을 때 오즈만큼 좋은 라켓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특히 이제 코르벨 류를 비롯한 이제 오겹 합판, 뭐 오펜시브나 이런 오겹 합판에서 두께가 좀 더 늘지만 하지만 감각이 살아있는 라켓, 뭔가 여러 가지 대안을 갖다 찾으신다면, 표층이 다르기 때문에 감각은 다르겠지만 하지만 덱스터가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공감돼요, 저도. 공을 못 바꾼다는 거죠. 처음 이야기했듯이 러버도 안 바꾸실 거예요, 대부분. 라켓을 바꾸기 위해서는 공과 그리고 러버 라켓이 순간 맞았을 때 그 감각, 손에서 느껴지는 그 감각을 바꿔주기에 히노키 표층만큼 좋은 대안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덱스터는 오겹 합판에서 넘어갔을 때 이거 좋다라고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한 라켓이에요. 컬러는 오히려 이질감이 좀 있어요. 컬러는 좀 너무 히노키의 느낌이 좀 강하다 라는 느낌이 있다면, 덱스터는 이게 뭐지? 싶을 만큼의 그런 뭔가 업그레이드 되는 분명히 성질이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덱스터를 재평가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얘기하신 것 중에서 제가 공감이 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사실 4세대에 넘어가면서 제가 3.5세대 라켓인데 아세요? 저거죠. 폴리볼 막 등장할 무렵에 카나프 맞아요. 카나프 라켓이 히노키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그 4세대는 히노키 특성을 어떻게 구현하느냐. 그러니까 왜 제가 히노키를 다시 주목하게 됐냐면, 3세대까지 히노키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잉카라든지 또 3세대의 아리랑, 이거 다 히노키 라켓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히노키 라켓들은 히노키 특성을 강화하려고 만든 라켓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1세대하고는 다르죠. 1세대는
히노키 특성을 강화하려는 입장에서 한니발, 오스카, 덱스터가 나왔다고 하면 3세대에서는 히노키적인 느낌을 강화한다기보다도 히노키적인 성격을 조금 약화시키면서 공의 깊이를 가져가는. 히노키 성격이 강해버리면 공이 표층에서 다 해결 끝나거든요. 근데 3세대의 목표는 조금 더 안쪽으로 가져가는 게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쳤을 때 맞는 느낌이 좀 더 깊이 난다. 그래야 사람이 강하게 치려고 하게 되고 그것이 곧 한 방에 연결된다. 이게 3세대거든요. 그래서 감각적으로 속으로 집어넣다 보니까 히노키 라켓이지만 히노키의 느낌이 강하진 않아요. 그런데 1세대는 굉장히 히노키 느낌이 강했고 그 강했던 히노키의 느낌을 사실 4세대에 제가 부활시킨 거예요. 부활시키면서 카나프로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4세대에 가서 제가 히노키 라켓을 만든 게 아니고 히노키의 특성 중에 갖고 있는 어떠한 면들을 다른 소재로 다 바꾼 거죠. 그 이해되시죠? 제 얘기가. 젤롯이라든지 체데크라든지 뭐 왠지나 이런 왠지 소재라든지 비슷한 류의 이런 나무들을. 그리고 이제 그것이 히노키가 갖고 있는 성질을 어떻게 하면 바깥쪽으로 끌어내느냐. 근데 그걸 세분화시킨 거예요. 1세대에서는 히노키가 갖고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좋아했다고 치면 4세대에서는 히노키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중에서 그걸 구분하다 보니까 제가 점, 선, 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너무 복잡하다고 저를 쭉 따라오신 분들은 그게 복잡하지 않게 느끼시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점선면의 그 뭐라고 하죠? 그 축을 가지고서 세분화해서 구분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방송을 제가 이제 우리 덱스터에 3편 찍잖아요. 한 30편쯤 찍으면 그때 가서 제가 점선면 얘기를 하면서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당시로서는 그 히노키가 갖고 있는 내추럴한 장점들이죠. 특히 이제 지금 시점에서 다시 재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 그거예요. 히노키 표면이 공이 늘러붙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블록을 했을 때 공이 따라붙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히노키로 된 라켓을 가지고 수비를 할 때 좀 어려워요. 맞습니다. 많이 숙여야 돼요. 많이 숙여야 되고 손에 힘을 빼서 공을 죽여주는 느낌으로 해야지 그냥 밀어버리면 나가버리죠. 그래서 그것이 익숙해지면 히노키 라켓에서 옮겨가지 못해요. 근데 반대로 한 가지 지금 생각하셔야 될 게 오스카님도 생각하셔야 될 게 공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공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에 따라왔던 게 덜하다는 거죠. 맞아요.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공이 따라붙는 느낌이 덜하기 때문에 지금 히노키 라켓으로 수비를 할 때 훨씬 편하죠. 그렇죠. 제가 이제 오즈로 치면서 그런 느낌 많이 받았는데 오즈가 히노키 라켓의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4세대로 제가 편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사실 오즈는 뭐 3세대 라켓입니다. 3세대 라켓인데 지금 쉐이크로 나오면서 4세대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4세대적인 성격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즈 라켓을 제가 쓰면서 느낀 것이 이게 내가 생각했던 그 히노키 표층의 성격하고 지금 폴리공에서 다루면서 하는 성격하고는 다르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덱스터를 치면서도 아마 그 감각적인 어려움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림바 표층이라든지 그런 코트 표층이라든지 이렇게 제너럴하게 쓰는 그런 류의 라켓들을 쓰다가 덱스터로 옮겨왔을 때 느낄 수 있는 이질감이 훨씬 더 적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렇게 좋았나라는 자신들이 다 원하시던 그 감각을 오히려 찾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오스카 라켓이 지금 계속 뭐 품귀 현상이잖아요. 계속 뭐 새롭게 이제 생산하면은 또 나가고 생산하면 또 나가고 지금 아직 있긴 하지만 무게들 좋은 무게들 나갔고 중패는 이미 다 끝났고 그래요? 중패 또 지금 뭐 그 이제 이 전 버전은 좀 있긴 한데 그래도 뭐 끝나서 뭐 저도 뭐 지금 뭐 새롭게 이제 못하고 있고 한데 어찌 됐건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거는 오스카를 쓰면은 좋다. 그런 분들은 덱스터를 쓰면 더 좋다라고 느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려는 핵심은 그거예요. 오스카 라켓이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라켓은 그 윤홍균이라는 선수에 의해서 지금까지 어찌 됐건 많이 알려졌죠. 평가가 좋게 되어져 있죠. 많이 알려져 있고. 근데 쓰면서
아마 대부분 느꼈을 때 부드럽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라켓이. 덱스터는 네. 부드럽다는 느낌보다는 합한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셀볼에서는 합한 느낌보다는 좀 단단하다는 느낌이 있다면 오히려 폴리봉에서는 합한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장점이 돼요. 그래요. 오히려 부드럽다는 느낌이 많지 않아요. 부드러움이 있죠. 속으로 이제 깊숙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전에 비해서 공이 오히려 단단하게 잡힌다는 느낌이 더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폴리볼에 더 잘 맞는 라켓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덱스터가 계속 이야기 드렸던 컬러가 나쁜 라켓이라기보다는 폴리볼이랑 만났을 때 약간 그 제가 원하는 정도의 그 타이밍 혹은 뭐 좀 나가주는 이런 순간순간에 만들어내는 힘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덱스터가 훨씬 더 낫다고 저는 평가를 드리고 싶고, 덱스터가 있는데 굳이 컬러를 지금 사용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사실 저에겐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덱스터를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덱스터는 아마 넥시에서 가장 처음 나온 라켓이지만, 그리고 덱스터는 또 독특한 게 덱스터 비슷한 또 넥시 라켓은 없어요. 그래요. 이게 되게 웃겨요. 한니발은 비슷한 라켓들이 있어요. 그렇죠. 대안들이 있는데 넥시에서조차도 덱스터는 없어요. 컬러도 달라요. 컬러랑도 느낌이 달라요. 오히려 컬러랑 비슷한 라켓들은 있어요. 근데 덱스터는 굉장히 독특한 라켓이에요. 특히나 쉐이크핸드로서는 더더욱 독특한 라켓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면에서 그 디자인을 바꿔서 리뉴얼을 하시나? 리뉴얼해서. 야, 그래요. 근데 정말 좋아요. 덱스터 라켓 만들면서 이름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피노키오 제페토 할아버지가 피노키오 다듬고 있는 거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피노키오는 영혼이 있는 인형이잖아요. 나무 인형.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러니까 라켓에다가 어떤 영혼을 불어넣는다는 느낌? 그런 것을 어떻게 형성화시킬 수 있겠느냐. 근데 거기다가 또 제페토라는 이름을 붙이면 그것 좀 식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능수능란하다라는 의미에서 덱스트러스란 말이 있어요. 그게 양손잡이라는 뜻이거든요. 양손잡이인데 덱스트러스란 말이 이제 그것이 능수능순한 양손잡이란 말에서 변형돼가지고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서 그걸 덱스터로 바꾼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그렇게 해서 피노키오의 그림하고 덱스터하고 연결시켰는데, 그것이 또 그 실제로 영어로 네이티브로 쓰는 사람들이 재밌게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것이 어떤 넥시가 독창적인 네이밍을 한다라는 느낌까지 가미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1세대, 2세대도 마찬가지지만 그립이 또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립 자체도. 지금 현재 제가 잡았던 그립들 중에서, 물론 전 중펜이지만 중펜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이 그립은 잘 만들었다 싶은 게 오즈 라켓 정말 잘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오스카님의 오즈 라켓 쉐이크를 갖다, 물론 이제 그립 테이프를 감았지만 그 라켓 굉장히 좋았고, 오즈 라켓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약간 도톰한 듯하면서 손에 꽉 잡히는 그게 1세대 라켓들의 특징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면에서 그립감이 좋은 라켓들을 또 찾으시는 분들은 1세대 넥시 라켓이 하나의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사실 1세대 라켓만 그렇게 두껍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크라시아. 그러니까 아크라시아는 좀 그립이 얇잖아요. 그립 자체는. 그렇죠. 근데 두께 자체가 이제 두꺼운 것이 이제 2세대부터는 두께가 좀 얇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1세대 라켓만이 갖는 독특한 느낌이 있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제가 카리스 러버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브랜드가 어떤 러버를 만들면 그 러버를 정말 극복해서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해마다 새로운 이름의 러버를 만들거든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제가 카리스 러버를 만들면서 이 러버는 최소한 10년 이상은 좋은 러버로서 평가받을 거다. 그리고 제가 그걸 예측한 이유는 배경도 있죠. 왜냐면 다른 러버들이 다 다르게 가고 있는데 얘만 반대방으로 튀었기 때문에 유사한 러버가 안 나올 거다. 그런 의미에서 카리스 러버는 10년 갈 거다. 그리고 저는 사실 10년 동안
뭐 새로운 러버가 진짜 제가 뭔가 획기적인 것이 생각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네. 만들고 싶은 욕구가 별로 없어요 지금. 네. 근데 그 라켓도 좀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덱스터를 만들고 나서 덱스터의 후속 버전을 만들고 싶은 욕구가 없었어요. 그 분류에서는 끝난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덱스터의 밑에 버전으로 수없이 많은 타사의 라켓들이 있고 제 개념으로 보면 네네네. 그 모든 것을 다 흡수해서 가장 윗 버전으로 덱스터를 만들었고 네네. 거기선 제가 더 가고 싶은 길이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넥시가 처음 열어가는 길은 좀 다르죠. 예를 들면 2세대 같은 경우에 처음 리썸 만들었잖아요. 네네. 리썸 만들면서 리썸과 함께 만든 게 스피어거든요. 네네. 두 개를 만들고 나니까 막 만들고 싶은 게 엄청 많이 보이는 네네. 거예요. 네네. 그래서 2세대는 진짜 막 폭발적으로 나왔죠. 사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네. 그런 시작점이 되어지는 기준점이 되어지는 라켓들이 명품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그 이후에 발전형으로 되어진 라켓들도 좋지만 리썸도 제가 최근에 이제 잡아서 좀 쳐보고 뭐 스피어는 원래 좋아했었고 근데 그런 뭔가 그 시작점이 되어지는 라켓들이 넥시에서 네.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네. 리썸도 그렇고 칼릭스도 그렇고 네. 칼릭스 같은 경우도 칼릭스2, 카보드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잉카, 아리랑 전부 다 모체가 된 게 칼릭스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그런 라켓들은 진짜 기념비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 많이 팔고 적게 팔고 떠나서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도. 칼릭스 1 같은 경우에도 그걸 못 써봤어요. 왜냐하면 칼릭스 라켓이 나왔을 때 가변 반발력이란 이야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거를 굉장히 과소평가의 개념보다는 그딴 게 어딨냐. 지금 이 안 말을 믿긴다. 뭐 그런 느낌으로? 아니요. 그런 개념보다는 그거가 선수에게 혹은 치는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확신했었어요. 왜냐하면 손에서 조절을 해야지 라켓에서 조절을 하게 되면은 공이 오는 힘과 그리고 또 회전 그 외에 여러 가지 영향들 러버 라켓에서의 또한 그 받는 영향들까지 계산해서 머리에서 자신의 경험에 따라서 조작을 하는 거잖아요. 공을 갖다 다루어야 그쵸. 하는데 가변 반발력이라고 하면은 뭐 아니면 도가 되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공이 세게 와 힘을 빼고 받았는데 공이 죽어. 또 얼마나 죽는지 사용자는 몰라. 그렇다고 라켓이 대신 넣어줄 건 아니라는 거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왜 그 칼릭스를 갖다가 막 써보고 싶고 하냐면 아클라시아는 가변 반발력이 이제 극대화라고 이야기를 맞아요. 했는데 가장 극대화된 거죠. 근데 저는 제가 치면서 가변 반발력이 아직까지도 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이론적으로는 뭐 그냥 뭐 이럴 것이다 하지만 근데 분명한 것은 쓰기 불편하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예상했던 거와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가변 반발력이 저는 힘이 순간적으로 빠지는 것에 저는 중점을 두지 않고요. 아클라시아를 좋아하는 것은 순간적인 힘에서 라켓과 공이 맞는 그 타구 지점에 힘이 순간적으로 빡 생기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플릭을 할 때 그리고 특히나 저는 이제 치카타가 이제 일반 분들이랑 좀 다른 게 포핸드에 비해서 백핸드가 이제 극대화되어진 스타일이에요. 특히나 대상 기술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 초기에 치시는 분들은 이 사람이 진짜 막 엄청난 고수라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잘 못하고 남들이 못하는 것을 잘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치카타나 어쨌건 뭐 대상 쪽에서는 거의 뭐 그렇게 다 하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게 생각보다 꽤 좋은 거예요. 또 하나는 수비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가변 반발력으로 인해서 공이 죽는 현상은 거의 없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이거 생각보다 좋은 데가 이제 이거 진짜 좋다. 이거 되게 잘 만든 라켓이다라고 해서 제가 아클라시아를 막 이제 막 선전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아클라시아 제가 이제 덱스터도 아마 그런 이제 모양새로 갈 것 같긴 한데 그 오스카님이 이거를 광고를 제대로 했으면 제가 그렇게까지 아클라시아를 찾아가진 않았을 거예요. 제가 처음 아클라시아를 사모하게 된 거는 이 라켓이 진짜
제일 좋은 라켓이다 해서 사모하게 된 게 아니에요. 저는 넥시라는 회사를 이 정도 만들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탁구 라켓의 수준. 그리고 아클라시아의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라켓은 좀 쓰기 힘들겠다. 그리고 제 기준에서는 이 라켓은 좀 실패작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도 들었었어요. 왜냐면 너무 두꺼워요. 너무 두껍고 아릴레이트 카본인데 전체적으로 라켓 느낌이 너무 부드럽다는 느낌이 들었고 거기에 가변 반발력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제가 싫어하는 모든 게 다 함축되어 있어요. 거기에 중펜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쳐보니까 괜찮아요. 하지만 뭔가 크게 이 감동을 못 느꼈죠. 근데 아클라시아를 제가 치면서 기이한 현상 하나를 다 발견했어요. 그 예전에 운영자 그 방에서도 제가 올렸지만 제가 그 저희 구장에서 이제 이질 전형 롱핀풀 선수 저보다 이제 선배님이랑 같이 시합을 하는데 계속 공이 날아가는 거죠. 저는 그렇게까지 공을 세게 저 나름대로 세게 치지만 그렇게까지 공이 세게 만들어질 거라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B사에 그 차이니스 ULC라는 라켓이 저에게 주력 라켓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넥시 이제 리뷰를 했지만 뭐 어찌됐건 그런 룰을 좋아했어요. 얇은 카본, 뭐 단단한 거. 그 당시에는 그 특히나 폴리볼로 넘어가면서부터 저에게 필요한 라켓은 그런 라켓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넥시 라켓을 그래도 이제 좀 이렇게 뭐 돌아가면서 치다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뽕이. 제가 임팩트가 좋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러냐 그건 아니지만 아크라시아가 사실 빠른 라켓이죠. 근데 저는 솔직히 빠르다라는 느낌보다는 파워가 세다.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라켓이 감각이 손에 바로 오는 라켓이 아니에요. 아크라시아는 재질 자체가. 그래서 치는 입장에서는 좀 그걸 덜 느낄 수 있는데 받는 입장에서 상당히 파워가 세고 그러니까 뽕이 강하죠. 나가고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저희 한 3분만 더 하시죠. 17분이나 지금 됐는데. 근데 그 아클라시아의 경우는 어찌 됐건 갑자기 덱스터에서도 아클라시아로 넘어왔지만 제가 쳤을 때 그리 세다라고 느끼지 않았는데 받는 입장에서는 그 뽕이 뭐 거의 새 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날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거 뭐야? 그리고 이제 그 중펜 이제 전형들은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그립을 다듬는 부분에 좀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라켓을 이렇게 다듬고 저렇게 다듬어서 손에 완전 밀착하게 하고 그 공을 들인 다음에 라켓을 쳐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제가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라켓을 꽉 잡았을 때 이 라켓이 갖고 있는 그 특성, 감각이 확 전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기대치를 갖고 있었고 그 라켓을 처음부터 좋았던 것은 아니고 이 라켓 대박이다. 대충 잡았을 때는 더 감각이 더 많이 와닿을 수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 사실 쉐이크핸드는 깎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아기로 잡아서 쉐이크 그립으로 잡기 때문에 좀 더 빨리 느끼실 수도 있는데 아클라시아의 경우는 꽉 잡으셔야 하는 것 같아요. 라켓 자체를. 어찌됐건 거기서 좀 넥시가 이건 대박 라켓이구나. 이 라켓은 그때 알았죠. 근데 제가 전혀 홍보를 하지 않아서 그리고 그거에서 또 이어진 게 이제 덱스터 라켓인 거예요. 덱스터는 저도 이제 지금 주력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워낙 오래된 라켓이기 때문에 하지만 덱스터를 꼭 리뷰하고 싶었던 이유는 아클라시아와는 또 전혀 다른 어찌 보면 정반대의 라켓이에요. 덱스터는 정반대예요. 안으로 안아주는 라켓이 아니에요. 그렇죠. 표면에서 잡아서 늘러붙듯이 끌어주는 라켓인데 속이 또 단단해요. 맞아요. 덱스터는 도리어 그러니까 아클라시아는 도리어 안이 좀 부드럽다는 느낌까지 그렇죠. 속으로 푹 들어가는 느낌이죠. 표층에서는. 근데 덱스터에서 아주 단단하게 받치죠. 아클라시아만큼 좋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라켓이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해했어요. 성격은 다르지만 특히 감각적인 면에서 완전 정반대죠. 정반대인데 근데 정말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추가로 한니발의 경우에도 덱스터랑은 전혀 다른데 만약 그 ALC
그 류에 특히 오스카 라켓에서 파워업을 하고 싶다 하면은 오지 라켓이라는 새로운 대안이 있지만 사실은 오지 라켓보다는 한니발 라켓이 제대로 된 대안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한니발이 훨씬 단단하고 더 빠릅니다, 공이. 그래요. 네. 우리 한니발은 다음 방송에서 야, 저도 덱스터 3부까지 찍을 줄 몰랐어요. 근데 30분이 넘어가고 있네요. 근데 사실 하고 싶은 얘기 더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용품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방송이 많이 나올 줄 몰랐는데 다음 방송 또 이어가면서 한번 얘기해보죠. 근데 오늘 계속 찍기 힘들 것 같고 여기까지 우리 인사드릴까요? 네. 지금까지 저는 타코다콘 팟캐스트의 오스카였고요. 네, 루프 드라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